한국성급에서 근무하는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벙커링 안전성 그리고 그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연구본부 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린쉬핑 코리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냥 벙커링이다 보니까 이게 벙커링을 한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늘 열심히 한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친환경 선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경우는 이제 메탄올을 추진하는 선박들인데요. 현재 이제 그린 메탄올을 사용하는 선박들이 현재 7월 16일 날 이제 퍼스트 벙커링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현재 그 조선소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가 현재 이제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친환경 연료, 대체 연료라는 경우는 지금 이제 상상 속에서만, 단지 책에서만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만 이루어졌지만은 지금부터는 실제 친환경 대체 연료가 사용한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항로 전 지구를 돌아다닌다는 게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선박, 아무리 좋은 연료를 둬도 이 것들을 적시적소에 사용하지 않다 보면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선사에 손해만 가고 그러거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자, 이러한 우수한 선박들과 친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그 다음 방법론들을 저희가 한번 간단히 그린 코리도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와 친환경 선박은요, 현재 보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RCP라고 하는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 보시면은 2.5도 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5도 이하의 그 온도를 맞추려면은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MEPC 80차에서는 이제 넷제로 선언을 통해서 2050년까지 기존에 50% 저감한다는 내용을 아주 배출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거의 모든 선박이 이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될 거라고 전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 기술은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화석 연료인 기름을 사용하는 연료에서 이제 LNG, LPG, 그 에탄올, 메탄올, 그리고 이제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 그다음에 바이오 선박유로서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제 이러한 선박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또는 다변화시키는 것에서 전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배를 실제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기술, 여러 가지 그린 암모니아, 이메탄올, 바이오 선박유, 그린 수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다만 자, 이런 기술들을 개발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사용해, 적용해라고 하는 일종의 좀 무책임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사분들이 좀 적으신데요. 자, 이런 와중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은 다 모두 굉장히 그 엔진에 사용되어지는 친환경 연료도 굉장히 고부가가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운용하는 선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를 이제 그린쉬핑 코리도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전 세계의 정부들이 앞장서 가지고 선사가 손해가 가지 않고 또는 이제 관련된 모든 물류적인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린쉬핑 코리도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COP27 2022년 그 11월에 이집트에서는요, 한미 양국은 이제 녹색 해운항로 구축을 협의하고 그 이익을 위한 그 사전 타당성 연구 공동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녹색 항로를 추진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그 이슈화가 됐고요. 특히 이제 타겟은 부산과 타코망에 대한 녹색 해운항로를 구축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VIP께서는 그 23년 올해 9월 뉴델리에서 그 녹색 항로, 그린시핑 코리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기후기금에 3억 불을 기부하시고 수출 경쟁력 강화,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린시핑 코리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항들이 현재 이행 방안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 말한 이제 한미 녹색 해운항로의 이제 그 타겟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요 물동량을 수송하는 이제 부산 권역, 그리고 이제 그 북태평양에 있는 이제 시애틀과 타코마를 중심으로 한 그 권역을 대상해가지고 그 항로에서의 그 그린시핑 코리도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대상으로 하는 우리 그 부산 항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코마 항이 되겠습니다. 녹색 해운 항로, 즉 이제 그를 정의로 보면 죄송합니다. 배출 제로 솔루션을 지향하는 항만을 여러 번 연결하는 항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우리가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점만 있었을 뿐인데, 여기에서는 그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뿐만이 아니라 항만에서 그러한 친환경 연료를 적재 전력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나 없나, 그것까지도 이제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보면요, 첫 번째는 항만과 친환경 선박 연료의 역량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만 친환경 연료 확보가 가능한지, 또 그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이제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가 구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항만 연료의 준비 태세, 즉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계획과 온실가스 저감 극대화를 위한 물동량, 특히 이제 이 같은 항로라도 배가 뭐 한두 척 왔다 갔다 한 항로에 대해서는 그 국가 전체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역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동량과 선종, 그리고 선박의 그 물동량을 고려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녹색 항로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완화 방안을 식별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는데, 특히 이제 그 ETS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실제 선박 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실제 투입하기는 굉장히 비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적인 지원인 ETS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선박에 대한 그 보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인프라 구축과 정책 지원, 그다음에 도전적인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연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지원 방안들, 그리고 추가적인 녹색 항로를 확보해가지고 이러한 해운 분야의 탄소 중립을 더 촉진하는 내용이 이제 그 녹색 해운항 그 그린십 코리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녹색 항로 추진은요, 그 COP26에서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 24개국이 클라이드 뱅크 디클레이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2020년대 중반까지 그 넷제로 항로를 구축하자. 즉 이제 그 영국 주도의 24국이 국가별로 2020년대 중반까지 적어도 국가별로 6개를 구축해가지고 그 해양 분야에서의 그 넷제로에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진국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녹색 항로 구축과 녹색 항로 구축에 대한 저해 요소들, 즉 이제 규제, 그다음에 인센티브, 추가적인 인센티브, 그다음에 정보 고려, 그다음에 친환경 연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COP26에서 이제 클라이드 뱅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20년대 중반은 너무나 시기가 좁고 너무나 촉박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P17에서 이제 미국과 노르웨이는 그린시핑 챌린지라는 그 컨셉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COP16에서 클라이드 뱅크에서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걸 했는데, 그린시핑 챌린지에서는 그 40의 참여 기관, 국가와 항만,
또는 이제 비공인 단체들, 그 비영리 단체들이 중심이 된 40여 개 기관들이 친환경 운송에 대해서 그린시핑 코리도를 확보하자. 그래서 이거는 향후 10년인 2030년대 초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하는 기본으로서요, 국가 간의 이제 실행 계획, 저희를 내셔널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운 분야의 그 액션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항로 수출 우선은 이제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 그린시핑 코리도라는 개념은 녹색 항로 개념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이게 어떻게 달성하고 어떻게 추구하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데요, 우선은 가장 효율적인, 즉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살펴보면은 가장 물동량이 많고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 역량이 큰 선종과 항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접근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실제 전 세계 그 선박 중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역량이 가장 크고요. 이 부산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그 운영 척수로 봤을 때는 뭐 프로덕트 캐리어, 뭐 석유 제품 운반선이나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척수는 더 유사하지만은 실제 그 화물 물동량으로서는 월등하게 그 컨테이너선이 많이 그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로 봤을 때는 실제 그 전체 수출 물동량을 봤을 때는 이제 입항과 출항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비율이 높은 것들, 즉 이제 컨테이너나 다른 걸 봤을 때 이런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린시핑 코리도에 대한 친환경 옵션과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했을 때 가장 이산화탄소 선박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큰 기술들을 저희가 그 타겟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겁니다. 수집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선박, 그러니까 선종, 항로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린시핑 코리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선박 쪽에서는 가장 이산탄소 배출 역량이 큰 선박과 화물,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종으로서 항로로서 이제 결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항만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 항만에서 아무리 친환경 선박들이 돌아다녀도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연료 공급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배를 운항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만은 이게 9개 단계로 해가지고요, 첫 번째부터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이제 단계별로 구분을 합니다. 특히 1번은 현재 친환경 연료를 한번 검토해 보자, 고려해 보자, 그러니까 괜찮겠다는 이제 일종의 관심 있는 단계고요. 그 4번부터 6번까지는 친환경 연료를 우리 항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자, 한번 이제 그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그 개발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7번부터 9번까지는 친환경 연료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연료를 선박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성으로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단계고요. 8번, 9번 같은 경우는 항상 필요하면 항상 전화 한 통이면은 그냥 그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에서의 준비 단계를 이렇게 9단계로 나눠가지고 항만의 준비 태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비 태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뭐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그다음에 바이오 선박류를 가지고 각각 특정 3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의 앞서 말한 이제 이러한 준비 태세를 2023년과 2025년 계획입니다. 203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보면 지금으로서 보면은 바이오 선박류 같은 경우는 모든 항만에서 지금 현재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메탄올 같은 경우가 이제 특정 항만에서 지금 현재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사용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항만의 준비 태세를 보면은 친환경 선박을 가진 그 선주가 이러한 항만의 연료 준비 태세를 보고 자기 배를 투입할 거다, 여기서 벙커링을 할 거다라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시핑 코리도의 가장 큰 중점은 어떤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느냐, 그리고 항만의 준비 태세가 어떻냐라는 것을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콜라보로서 검토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녹색 항로를 그린시핑 코리도를 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국가의 해양 부분을 현대화하고 해양 국가의 입지, 즉 이제 이건 선제국입니다. 우리가 해양 분야를 그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리더십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후 관련된 그 이니셔티브도 저희가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 항만, 우리나라 국가의 친환경 연료 관련 인프라와 이런 관련들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입지가 굉장히 좀 부각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역 파트너 간에 서로 이제 이런 친환경 연료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데서도 우리의 그 위상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그린시핑 코리도에 대해서 앞서 24개국이 지금 현재 이제 각각의 이제 그 2025년, 26년까지 목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접근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 정부하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우선은 이제 그 녹색 항로 구축으로 해서 이제 초기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데 관계자들 참여해가지고 그 사전 타당성 평가, 앞서 말한 그 항로, 물동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전 타당성 평가를 저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선정된 그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항로와 선박들에 대한 향후에는 그 경제성을 분석으로 한 이제 그 이코노믹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비용이 우리가 손해를 보냐, 이익을 보냐를 확보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그 인센티브를 그 지불해서 이러한 선박들이나 선주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초기에는 초기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투자를 유도하고 향후에는 성과를 확대한 정책적인 지원, 특히 이제 친환경 연료, 특히 이제 도전적인 자세로 도전적으로 자세로 접근하는 그 선주들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자들한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그 방안이 마련이 되는 게 이제 그린시핑 코리도의 최후의 단계인데요. 현재까지는 그 초기 단계로서 현재까지 다 진행되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린시핑 코리도를 완성하는데 그 완성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